담배의 니코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축돼서 상처 났는 걸 더디게 하는 것들은 상처가 이쁘게 났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늦게 났거나 잘 안 이쁘게 났거나 하는 것들을 어렵게 결정한 수술이면 금연은 최소한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지속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외래를 보다 보면 수술을 결정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궁금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제일 궁금한 건 역시 비용 문제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수술 후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술 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사실은 똑같은 말을 맨날 하니까 말하는 입장에서는 지루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학적인 소견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부인 성형은 크게 대표적인 것들이 질감 축소 성형과 소음순 성형이 있겠습니다. 수술을 보통 1시간 정도면 한 가지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소음순과 질성형을 같이 한다. 그럼 1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고 나면 병원에서 적어도 2시간은 환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그 수면 마취가 좀 충분히 깨고요. 충분히 깨지 않는 분들은 어지럽다든지 구토 증상이 있다든지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에 빠진다든지 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안정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한 4시간까지 있다 가기도 합니다만은 보통은 뭐 소음순 간단한 수술 1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에는 마취제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하는 동안에 환자분이 잠깐 그 통증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재우는 정도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첫날 주의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날은 좀 안정했으면 합니다. 어떤 수술이고 수술 봉합 직후에는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혈관이 다치고 덜 꼬매지고 이런 거는 의사의 과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어쩔 수 없는 묻어나는 출혈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붙질 않았으니까 당일날. 그런 것 중에 배음부의 소음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자꾸 닿는다든지 활동량이 많으면 출혈량이 좀 많아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표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수술 전과 동일하게 휴지나 이런 걸로 닦게 된다든지 하면 첫날은 안 나던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하면서 그러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아마 당일날 출근을 하셔도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당일날 하루 정도는 본인을 위한 중요한 수술이니 안정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계세요. 그렇다고 집에서 누워있거나 그냥 환자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밥도 안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시간 있다가 집에 돌아가시고 식사는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드셔도 되고요. 대신에 TV를 시청하거나 이런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 그때 갑자기 일을 하러 나가거나 안 하던 일을 몰아서 하는 건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첫날은 제가 샤워를 좀 하지 말라고 특별히 저는 요청을 합니다. 제 경험상 첫날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면 상처가 문제되기보다는 그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갑자기 혈관에 피가 쌓이고 뇌로 가는 혈액이나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적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서 어지럽고 심하면 갑자기 주저앉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충분히 병원에 소독도 하고 연고도 발라주기 때문에 그날 꼭 샤워를 그 부위를 세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수면 마취제 영향이 충분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흐르는 물에 상처가 닿는 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날부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출근이 가능합니다. 출근을 꼭 하세요는 아니죠. 하루 이틀 더 쉴 수 있으면 특히 금요일 수술을 해서 주말을 이용하는 분들은 하루 더 쉴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래서 금요일날 수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날 정도의 컨디션을 보고 불편하지만 병원에서 드린 약을 잘 복용해서 진통이나 염증을 방지할 수 있다면 약간은 불편한 상태지만 근무를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그렇게 점점 회복이 되겠죠. 대부분은 일주일 중에 일부분 약을 먹을 정도의 기간이 힘든 거지 그 다음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
일주일 후에 관찰했을 때는 대부분 추가적인 약물 복용이나 제한 사항이 없어집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 술을 같이 먹으면 간에 부담되고 또 그 약의 작용이 좋지 않으니까 음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흡연, 특히 소음순 수술을 했을 경우에 흡연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거는 상처에 좋지 않습니다. 단기간이라도 금연을 통해서 그 수술 후에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혈관이 담배의 니코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축돼서 상처 낳는 걸 더디게 하는 것들은 상처가 이쁘게 났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늦게 났거나 잘 안 이쁘게 났거나 하는 것들을 어렵게 결정한 수술이면 금연은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지속해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보통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경우 이후에 이제 한 3주가 지나서 병원에 오실 때까지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자기의 정상 활동을 다음에 올 때까지 100%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운동하셨어요? 뭐 요가, 필라테스 했으면 일주일 정도 됐으면 50% 정도의 강도와 시간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힘들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전과 비슷하게 하시면서 점점 늘려서 약 한 달 후에 저한테 올 때까지는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오세요. 단 수영장, 목욕탕 등의 이런 대중이 쓰는 물에 들어가는 것과 부부 생활은 한 달 정도를 제가 못하게 합니다. 종합실이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경우에는 겉에 드러나 있는 게 한 2, 3주 정도 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뽑질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살 속에 있는 실은 조금 더 흡수돼야 되고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대중탕이나 성관계나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시면 한 달이 지나면 이제는 다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아니면 특별히 그분이 회복이 더디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통증은 없을 거고요. 술도 마실 수 있고요. 담배를 너무 피워야 되는 분들은 피울 수도 있겠죠. 상처가 이미 다 나았다고 보면 그런 최종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상처가 나아서 부부 생활도 가능하고 다른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 수술이 완전 100% 회복된 건 아닙니다. 제 경험상 질성형과 특히 소음순의 자연스러운 회복 기간이 한두 달 더 걸립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거나 내가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저절로 나아가면서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시기이니 이때는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불편한 데가 있는 건 아닌지 전과 뭐가 다른 건 없는지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정보가 일단 기본적이고요. 개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질문하시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제가 경험했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 부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 물론 이건 각 병원마다 다릅니다. 또 수술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